이번 주 내내 세간을 떠들썩하게 했던 일이었습니다. 딸 부부가 모친을 때려 숨지게 한 뒤에 여행용 가방에 담아 대구 하천에 시신을 유기한 그 사건이요. 오늘 오후에 딸 부부가 결국 구속이 됐습니다. 장모님 언제부터 때리셨어요? 평소에 집안일도 잘해주셨는데 갑자기 폭행을 하신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장모님에게 하실 이야기 없습니까? 왜 대내에서 캐리어 실어서 버리셨어요? 한마디만 해주세요. 엄마가 1시간 넘게 맞고 있었는데 왜 가만히 있었습니까? 엄마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없었어요? 신고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엄마에게 한마디만 해주세요. 엄마한테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이 충격적인 사건 전국부 강시영 부장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일단 아까 나왔던 다시 이제 호송차에 탑승하는 모습 잠깐 보면 이 사람이 딸이고요. 검은색 모자에 흰색 마스크 쓰고 고개 푹 숙이고 취재진의 질문에 묵묵부답 그대로 들어가고요. 그리고 사위도 마찬가지로 모자 푹 눌러 쓰고 마스크 쓰고 지나가는데 특정 언론사 카메라에 그 화면을 약간 째려보는 장면까지 포착이 됐어요. 강시영 부장. 네. 두 사람의 경찰 조사에서 새롭게 공개된 내용이 있습니까? 네, 오늘 영장 심사에서는 일단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사위가 먼저, 그리고 이후 시신 유기에 가담한 딸이 나중에 영장 심사를 받았습니다. 예. 이 이유를 보니까 이들이 함께 범행을 저질렀잖아요. 예. 그러니까 서로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 이동 동선도 철저하게 분리가 됐습니다. 예. 사위와 딸 모두 쏟아지는 질문엔 입을 닫았고요.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습니다. 예. 사위에게는 존속 살해 및 시체 유기 혐의가, 딸에겐 시체 유기 혐의가 적용이 됐습니다. 현재까지 파악된 바로는 사건이 벌어진 건 지난달 18일입니다. 예. 사위는 장모가 숨질 때까지 2시간 가까이 폭행한 사실이 새롭게 드러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때렸다. 알려지기로는 시끄러워서 때렸고 그래서 살해까지 이어진 건데 강시영 부장. 근데 좀 내밀하게 보면 이 정도면 폭행이 당연히 처음이 아니었던 거 아닙니까? 네, 사실은 이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이유는 상당히 황당합니다. 예. 설거지를 하는데 시끄럽다는 이유였습니다. 물건 정리도 제대로 하지 않아 미웠다고도 진술했습니다. 반면 금전이나 재산 관련 다툼은 아닌 것으로 파악이 됐는데요. 예. 이 피해 여성은 지난해 집안 문제로 가출했다 돌아온 뒤 딸 부부와 함께 지냈던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때가 지난 2월입니다. 원룸에서 세 식구가 함께 살았던 것으로 파악되는데 함께 살기 시작한 직후부터 남편은 장모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이 됐습니다. 아하, 예. 다만 폭행 등으로 신고가 들어왔다는 이야기는 아직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피해 여성의 남편, 이 사위의 장인이죠. 당시 따로 살고 있었는데요. 피해 여성이 숨진 채 발견될 때까지 이런 사실을 몰랐다고 합니다. 안타깝네요. 근데 이제 딸도요. 본인이 이제 남편에게 맞을까 봐 두려워서 신고를 못 했다. 이건 사실인 겁니까? 사실 엄마가 폭행을 바로 옆에서 당하는데 왜 딸이 말리지 않았는지 궁금증이 많았는데요. 경찰 조사에서 어느 정도 실마리가 나왔습니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 역시 맞을까 봐 두려워 말리지 못했다. 이렇게 진술한 것으로 확인이 된 겁니다. 장모가 숨진 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인근 대구 신천에 유기하자는 남편 제안에도 별 저항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예. 실제로 당시 CCTV를 보면요. 옷을 맞춰 입은 이들 부부가 큼지막한 여행용 가방을 끌고 걸어가는 모습이 고스란히 포착됐습니다. 실제로 딸은 남편, 그러니까 이 피해 여성의 사위에게 여러 차례 맞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제 강시영 부장의 취재 내용을 저는 이해는 되는데 중요하니까 그래도 아무리 폭행은 그렇다 치더라도 시신 유기까지 동조했다는 게 선뜻 이해는 잘 되지 않아서요. 네, 좀 더 구체적인 수사가 좀 더 진행돼야 하겠습니다만은 예. 일단은 저의 추측컨대 잦은 가정폭력으로 남편의 폭력 앞에 무기력한 상태가 이어졌다는 것에 무게가 실립니다. 예. 실제 딸의 몸에도 남편에게 맞은 흔적이 발견됐다고 합니다. 결국 어머니가 맞는 것을 보고도 아무것도 하지 못했고 이는 참혹한 비극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경찰은 기존 존속살해 등 혐의 외에도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그러니까 부부 간에 어떤 폭행 이런 것들도 있는 건지 추가 수사를 하겠다. 근데 이게 지금 사실은 사람들 인적이 드문 곳도 아니라 산책로에 있는 대구의 신천 그 잠수교 밑에서 발견이 됐는데 이 정도면 전형적인 계획범죄. 그러니까 나중에 드러나는 지연으로 할 수 있는 범죄를 계획하고 꿈꿨던 건 아닌가.
이런 분석도 가능할 것 같아요. 네, 실제로 일정을 보면요. 딸 부부가 유기한 시점은 지난달 18일입니다. 그런데 시신이 담긴 여행용 가방은 열흘을 훌쩍 넘긴 그제 오전이 돼서야 발견이 됐고요. 이건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유기하는 수법은 범행 후 추적을 어렵게 하는 전형적인 지연 발견형 범죄로 꼽힙니다. 예. 일반적인 진가방처럼 위장해서 주변을 속일 수가 있고요. 은밀한 장소로 쉽게 옮길 수 있다는 점도 악용한 겁니다. 잠깐만요. 이제 화면에 보면 캐리어가 발견된 게 사실은 시신 유기할 때 전날에 비가 왔기 때문에 수위가 높아졌고 그러니까 저 신천에 물이 쭉쭉 빠지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그런 점들을 노려서 악용을 했다. 뭐 그런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습니다만 일단 시간이 오래 지나면 또 시신 훼손이 심해서 신원 확인이나 사인 규명 등이 어렵다는 점도 감안할 수 있겠죠. 그렇겠죠. 예, 경찰은 DNA 분석 등을 통해서 피해 여성 신원을 비교적 빨리 확인할 수 있었고요. 이 토대로 추적을 해봤더니 예. 딸 부부가 시신을 담은 여행용 가방을 신천에 버리는 모습을 결정적으로 포착하면서 이번 사건의 전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의문이 남는 거는요. 예. 이 환한 대낮에 그러게요. 그것도 사람들이 몰리는 전통시장을 지나서 예. 산책하는 사람이 많은 신천에 유기한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수사가 필요해 보입니다. 그러니까 버젓이 저 CCTV 너무 뚜렷하게 포착되는데도 시신을 유기했다. 이 부분은 추가 수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전국부의 강신영 부장과 함께했습니다. 네, 시신이 담긴 캐리어가 발견됐던 사건, 피의자가 피해자의 딸과 사위로 알려지면서 더 큰 충격을 줬었는데요. 20대 사위가 50대 장모를 폭행해 숨지게 한 뒤 유기한 사건입니다. 오늘 영장실질심사가 열렸는데 그 출석 모습부터 보고 오시죠. 장모님한테 미안하지 않으십니까? 아내분 왜 때리셨습니까? 신고하실 생각은 없었습니까? 엄마인데 미안한 생각 안 듭니까? 네, 오늘 부부가 나란히 영장실질심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모든 질문에는 답변을 하지 않았는데 사위가 기자들을 향해서 매섭게 노려보는 눈빛도 저희가 볼 수가 있었습니다. 정영진 변호사님, 별로 반성의 기미는 없어 보이더라고요. 일단 너무 끔찍하다. 사건 자체만 봐도 너무 끔찍한데 가해자는 20대 남녀였는데 부부 아니었습니까? 피해자가 50대 여성이었는데 알고 봤더니 남자한테는 장모고 그러면 여자한테는 어머니 아니었겠습니까? 네. 이게 존속 살해, 그 부부가 공범으로 해가지고 존속 살해했다는 것만으로도 끔찍한 일인데 어떻게 저런 방식으로 사체를 유기할 수 있었겠는가? 참 많은 사람들이 충격을 받지 않았나 싶고요. 당연히 이제 그 체포돼가지고 영장 실질 심사를 받았는데요. 이런 케이스는 공범이기 때문에 그 분리해가지고 따로따로 각각 영장 실질 심사 받거든요. 조금 전에 그 기사가 떴는데 예.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다라고 합니다. 네. 뭐 당연한 것 같습니다. 영장이 기각될 이유는 없으니까요. 저렇게 시신이 담긴 캐리어를 태연하게 대낮에 끌고 가는 모습까지도 모두가 이제 볼 수가 있었는데요. 진술을 이렇게 했다고 하네요, 경찰에서.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을 정리하지 않아서 장모를 죽였다라고 얘기를 하고 딸 같은 경우는 나도 맞을까 봐 이 정도까지 될 줄 몰라서 그냥 있었다라고 진술을 했다고 하는데요. 홍종성 기자님, 아무리 그렇다고 하더라도 말리지 않은 딸도 너무 이해가 안 가고 시끄럽다라고 장모를 저렇게 폭행한다는 게 너무 이해가 안 가네요. 뭐 말문이 막히는 사건인데요. 이 장모의, 이 어머니의 시신에서 지금 이 사인이 외력에 의한 다발성 손상사거든요. 근데 이 골반이라든가 갈비뼈, 신체의 여러 부위가 이미 골절이 돼 있었다고 해요. 말하자면 그전에도 잦은 폭행이 있었고 사망 당시에도 단발성 폭력이 아니라 한두 시간 이상을 맞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때린 이유가 결국은 때려서 사망에 이르게 한 이유가 평소 시끄럽게 굴고 물건 정리를 하지 않았다. 그런데 생각해보면 갈비뼈 부러져 있고 골반 부러져 있던 어머니께서 정말 어떻게 집안 정리를 잘하며 시끄럽게 설거지를 하는데 조용히 할 수 있었을까요? 예. 저는 그걸 했다는 것만 해도 정말 너무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드는데 또 이 사위도 사위지만 그 옆에 분명히 딸이 있었잖아요. 그렇죠. 작은 오피스텔 원룸형 구조에서 지금 불과 함께 살게 된 지 몇 달 되지도 않았는데 이런 비극이 일어났거든요. 그럼 딸은 뭘 하고 있었을까? 이 딸의 주장에 따르면 현재 주장입니다만 남편이 평상시에 가정폭력이 있었다. 네. 본인도 때렸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전문가들 분석에 따르면 학습된 무기력, 내가 여기서 나선다고 해서 이 상황을 나아지게 할 수 없다. 그리고 나도 맞을 수 있다. 이런 것 때문에 이 이제 딸의 주장은 그래서 가만히 있었다는 거고, 이 시체 유기도 남편이 지시를 해서 맞을까 봐 이 시체 유기를 도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세한 사항은 경찰이 더 수사를 해야 되겠지만 여기서 분명한 것은 지금 돌아가신 어머니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죠. 예. 일단 두 사람 모두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하니까 수사가 조금 더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이제 시청자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댓글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 기대했는데 언제쯤 종전 소식을 들을 수 있을까? 네, 저도 기대를 했는데 최대 3주 얘기를 하니까 그 가운데 어떤 소식이 전해질지 좀 기다려 보겠습니다. 네, 석기 시대로 간다고 전쟁이 이래서 무섭다. 석기 시대 예고하긴 했습니다만 실제 공격이 이어질지는 모르겠네요. 전쟁 벌여놓고 호르무즈 해협을 알아서 하란다. 우리나라도 영향이 있다 보니까 호르무즈 해협에 대한 관심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사투리도 전략이다. 지방선거 후보들 입장에서는 사투리 잘 쓰는 것도 표심에는 좀 영향이 있을 것 같네요. 마지막 댓글입니다. 대구에서도 밀린다. 정신 차립시다. 네, 국민의 힘을 향한 댓글까지 확인해봤습니다. 장모를 때려 숨지게 한 사위와 딸이 시신을 넣은 여행 가방을 끌고 가는 모습이 CCTV에 포착됐습니다. 장모를 죽음으로 몰고 간 건 무려 2시간 동안 이어진 사위의 폭행이었는데요. 딸은 자신도 맞을까 두려워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배유미 기자입니다. 모자를 눌러쓴 남성이 법원으로 들어섭니다. 슬리퍼가 벗겨져 한쪽은 맨발입니다. 여성 역시 얼굴을 가린 채 고개를 숙였습니다. 50대 여성을 때려 숨지게 한 뒤 시신을 대구 신천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 20대 사위와 딸입니다. 쏟아지는 질문엔 입을 닫았습니다. 피해자 죽을 줄 몰랐습니다. 지난달 18일 사위는 설거지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유로 2시간 가까이 장모를 폭행했고 결국 숨지게 했습니다. 함께 있던 딸은 이를 말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딸은 경찰 조사에서 자신도 맞을까 봐 두려워 말리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시신을 여행용 가방에 넣어 유기하자는 남편의 제안에도 별 저항 없이 응한 것으로 알려집니다. 이들 부부는 지난 2월부터 피해 여성과 함께 생활했는데 이 직후부터 남편은 장모와 아내에게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실제 딸의 몸에서도 폭행 흔적이 확인됐습니다. 경찰은 기존 존속살해 등 혐의 외에도 부부 사이의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채널A 뉴스 배유미입니다. 조사하는 중에 저희들 CCTV 또 수사를 지금 확인이 돼가지고 보여주고 본인이 신했습니다. 네. 이른바 대구 여행가방 시신 사건의 전말이 하나둘씩 밝혀지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범인은 20대 딸과 사위로 밝혀졌죠. 결정적인 사인도 나왔습니다. 바로 사위의 폭행이 주된 사인이었는데요. 그러면 왜 폭행을 저질렀을까요? 그 폭행 이유가 더 충격적입니다. 시끄러워서라고요? 그렇습니다. 이들 부부는요, 이 피해자 장모와 함께 거주를 하고 있었는데 장모가 설거지를 제대로 하지 않고 살림을 할 때 시끄럽다 이러는 말도 안 되는 이유로 폭행을 했다라는 진술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사위가 이 장모에게 무자비하게 폭행을 휘두른 것으로 현재로서 조사가 되고 있고요. 딸 역시 이 상황에서 손쓸 방법이 없다가 결국 사체 유기의 공범이다라는 부분이 전해지고 있어 굉장히 충격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들은 결혼 직후부터 함께 산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피해자의 남편, 이 딸의 아버지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곳에 거주하고 있어서 당시 함께 거주하고 있었던 상황은 아닌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자, 사위의 폭행으로 장모가 사망을 한 사건.
여기서 그치지 않고 이 장모의 시신을 태어나게 대낮에 하천에 유기까지 해서 더 충격을 주고 있는데요. 근데 다들 이상한 점이 있을 겁니다. 이 범행에 가담한 친딸, 도대체 시신 유기하는 데까지 따라갔던 친딸은 왜 이런 행동을 했을까요? 이렇게 조사가 됐습니다. 남편이 시켜서. 그리고 또 이 딸도 역시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죠. 이 딸 역시도 이 남편으로부터 폭행을 당한 흔적들, 이제 몸 곳곳에 멍이 있었다라는 이야기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딸 역시도 가정폭력을 당했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사위가 장모를 무차별하게 폭행할 당시에 딸도 함께 있는 상황은 맞는 것 같지만요. 네. 어떻게 저항할 수가 없었다라는 취지의 주장 함께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이후에 이 사체 유기에는 이 딸 역시도 가담한 것은 분명하기 때문에 네. 이 캐리어의 사체를 유기하고 하천에 버리기까지의 과정, 공범으로서 지금 구속영장 실질심사 받는 단계이고요. 이전에 이들의 관계가 어떠하였는지, 이 남편의 폭력적인 성향이 이런 범행에 어떻게 발현되었는지 조사가 필요해 보이는 상황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10시 반쯤 이 20대 딸과 사위가요, 구속 전 피의자 신문에 출석했습니다. 자, 경찰은 공범 간 접촉을 차단하기 위해서 이동 동선을 두 사람 철저하게 분리해서 영장 심사를 실시했습니다. 이전에도 많이 때리셨습니까? 피해자가 죽을 줄 알고 때리셨습니까? 피해자 죽을 줄 몰랐습니까? 왜 신고하지 않으셨나요? 피해자한테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법원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오늘 오후쯤이면 결정될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이 딸과 사위 둘 다 구속 가능성이 높은가요? 사위는 뭐 구속이 당연히 될 것 같고, 네. 딸의 경우에는 아까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사위와 딸의 평상시 관계에 따라서 아하. 구속영장이 기각될 여지도 없잖아 있다. 네. 딸이 지금 그 범행에 가담하게 된 부분이 일단 사체 유기 혐의만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가담하게 된 경위나 평상시의 그 관계를 비춰볼 때 만약에 심리적인 종속 관계고 폭력의 피해자로서 아하. 저항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다. 아하. 그렇게 인정이 된다면 그럼 딸의 경우에는 구속영장이 기각될 가능성도 있습니다. 알겠습니다.